양측이 충돌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입니다. 퀴어 축제 참가 차량과 장비가 축제 장소로 진입하면서 대구시 측은 길을 막으려고 했고 경찰은 공무원들을 제지한 겁니다. 40분가량 승강일을 벌이다가 축제 차량과 장비가 모두 축제 장소로 진입하면서 마찰이 잦아들었습니다. 앞서 오전 7시부터 기동대 20개 중대 1,300여 명과 교통경찰 등 경찰 1,500명과 시청, 구청 직원 500여 명은 대구 도심 560m 거리에 한데 모여 대치했습니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대치하거나 충돌하는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흔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 문화 축제가 공공성이 없는 집회여서 시내버스 우회 등 협조를 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상인회 등은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경찰은 도로를 통제, 행사 장소로 향하는 시내버스 등 모든 차량을 우회시키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축제 차량 진입 이후 무대와 부스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 끝에 축제가 강행되자 홍 시장은 현장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불법 도로 점거를 허락한 게 아니라며 불법 집회를 열게 해준 대구경찰청장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올해 23번째를 맞는 성소수자 문화축제. 성소수자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진행됐습니다. 올해 열린 축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외침은 소수자가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올해의 메시지는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성소수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 12명의 대사도 무대에 올라 성소수자 인권과 평등 지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To ending discrimination wherever it occurs and to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We simply cannot leave any of you behind. We're going to fight with you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향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도 여전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는 바로 맞은편에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열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들은 동성애가 성윤리를 해친다고 주장하며 퀴어 축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동성애라는 것이 행복한 단란한 가정을 훼손하고 도로를 마주한 채 각기 다른 목소리가 서울 도심을 울렸지만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이 도심 곳곳에 300여 명을 배치하고 도로를 통제하면서 시내 일대는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인천중앙공원이 무지개 색채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평소보다 자유로운 옷을 입고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곳곳에선 팔찌나 가방 같은 기념품을 팔며 축제 분위기를 띄웁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멈췄던 인천 성소수자 문화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인천에서도 지역 성소수자들이 연대할 자리를 만들자며 시작된 축제입니다. 성소수자 가시화를 넘어서 지역에서도 성소수자가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모든 인권 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인권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매년 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퀴어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동지애도 느껴지고 되게 반갑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오랜만에 열린 축제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축제 장소인 인천중앙공원을 관리하는 인천대공원 사업소 측은 소음 등을 이유로 장소 사용 불허 통보를 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행진에 나선 축제 참가자들을 항의하고 축제 장소로부터 1.5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이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은 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관리했는데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제가 게이인 걸 깨달은 건 중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뭔가 본능적으로 내가 이 사실을 타인들에게 알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1살 때까지는 정말 그냥 비밀로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 이 사실을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은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남들에게 들키면 이게 약점이나 핑계거리가 되어서 폭력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온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성소수자를 이해하려면 우선 심리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하고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성 정체성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적 자아를 뜻하는 것으로 심리적 성과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는 시스젠더와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등으로 나누고 어떤 상대에게 끌리는지를 의미하는 성지향성은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등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런데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소수자 포용지수는 29%에 불과해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와 일본뿐이다. 이런 와중에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각 개인들의 인권은 저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들도 굉장히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와 부딪히는 권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 성소수자는 어떤 외부의 사람들이고 서울 시민은 따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성소수자들도 서울 시민들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속한 집단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노동자는 노동자의 존재, 노동자의 긍지 이런 건 내가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낄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건 성소수자를 차별해도 되는 대상쯤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놀림을 받거나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성지향성이나 성정체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각각 44.8%와 64%에 달했다. 더는 숨거나 피하지 않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이들이 있다. 퀴어 축제 가서는 혐오 단체들이 와서 상처 주는 말을 마구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은 앞으로 성인이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지도 모르겠구나.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 자식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남들이 돌을 던지면 같이 던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맞아줘야죠. 하물며 이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부당하게 이렇게 돌이나 차별을 당할 때 맞을 때 부모가 옆에서 같이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정말 살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14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이 됐고 또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또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성희롱할 자유가 제한됐다. 장애인을 차별할 자유가 제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유가 공평하게 누려지기 위해서라도 차별이 금지돼야 되고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려도 되는지 묻지 않는다. 따라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주변에 있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성소수자는 여러분들 곁에 언제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만나며 생활하고 있어 왔으니 저희를 이제 만날 준비를 해주세요.